거를 하고 산모. 솔직히 이제 작년 기억나는 친구들 있겠지. 그지? 작년 산모 어땠어? 우찬이랑 담이랑 작년에 3월 교육청 딱 풀었을 때 그때 당시에 말 많았지. 그지? 왜? 약간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 내가 끝나고 확인해 볼게. 방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보냈던 거 있었나 보구나. 오케이. 그래서 작년 산모 굉장히 빡셌다 평을 들었었는데 올해 산모가 기록을 갱신이야 경신이야? 뭐야? 갱신이야 경신이야? 그지? 제발 한국어 똑바로 하자. 왜 나 이거 맨날 고통받는 거 중에 하나. 이거는 어른들도 재밌는 잘못 써가지고 기록을 티내버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오버롤하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변별력을 좀 상실한 시험이었어. 이게 왜 어지간해야지. 이게 난이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 대부분 내가 말하는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적정 난이도가 얼마라고? 1등급 컷이 한 94 정도? 1등급 컷 94, 95 정도면은 푸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출제한 사람이나 이 정도면은 쏘쏘 했다고 평가하거든. 우혁이 안녕. 근데 이게 너무 쉬워진다거나 극단으로 혹은 이번처럼 너무 어려워서 1등급 컷이 막 80점 초반 언더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슈가 뭐가 되냐? 노력의 의미가 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너무 쉬우면은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제 100점이라는 벽에 틀어막히게 돼. 1등급 학생들이 98, 100 사이에서 딱 둘 중 하나 왔다 갔다 거리고 조금만 실수해서 97 나와도 2등급. 이런 수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는데 너무 이번처럼 또 어렵잖아? 이렇게 어려워도 시간 관리라는 게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야. 이번에 본인이 시간 내로 끝까지 다 풀었다 찍는 거 포함해가지고 일단 시간 내로 끝까지 다 풀었다 1번. 아예 뒤에 손 못 쓰고 아예 생으로 찍은 지문들이 있다 2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찍는 거는 이제 시간 관리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시간 없어가지고 생으로 날렸다. 그게 이제 2번인 거지. 중간중간은 전략적인 약간 골라내기 가능하긴 해. 그지? 실전 상황이면 너희도 알다시피 수능 날은 좀 안 되지.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중간에 니들이 곤란했었어도 시간이 커버가 안 됐을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됐던 친구들 뭐부터 풀었는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래?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선택, 선동문. 우찬이 잘 봤더라. 이따가도 이야기했겠지만 이번 시험이라는 게 잘 봤다고 또 너무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험이긴 해. 다른 친구들이 워낙 망해가지고 그래도 잘 본 건 좋은 거야. 우혁인 독서 좀 어땠냐? 그리고 이 친구랑 나 어떤 순서로 풀었어? 우혁이 독서 보고 왔어? 시간 안 돼서 못 봤나? 독서 엄매 문학. 문학을 좀 뒤로 빼는 독서 엄매 문학. 독서만 봤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재밌었지. 그다음에 현재랑 현준 친구는 어떤 순서로? 선문독. 그럼 보통 학생들이 선문독 하지. 선문독을 하는데 그러면은 독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몇 지문 날렸어요? 한 지문 1, 두 지문 2. 올. 이번 시험이 그냥 한 지문 날리냐 두 지문 날리냐의 싸움이었었고 독서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만약 과학 지문을 안 풀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핵이득을 본 시험이고 과학 지문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실력이랑 관계없이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평가원에 비해서 선지가 더러운 거 맞는데 여기 아마 기출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느꼈을 거야. 채점해 보면서 와 이걸 건드린다고? 이거 하나하나 갖다가 당장 이거 2번 틀린 사람 1번 맞은 사람 2번 이거 2번만 하더라도 정답률이 확 떨어졌거든? 이거 답이 4번이지. 왜 4번일까 얘들아? 아니 이거 통계적으로 많이 틀렸어. 정답률 자체가 여기서 나올 정답률이 아니거든? 60%야. 사용된 텍스트 구조? 아니야 얘들아. 비교돼도 나왔어. 얘들아 이거 항상 공부할 때 얘들아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출제자의 생각이랑 일치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냐 완벽하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뒤가 이렇게 나왔어. 비교 및 대조가 나왔고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시간 순서의 구조로 이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거 4번을 고르기가 힘들어. 나 4번 많이 고민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출제자의 생각으로 한번 내가 항상 선지 어떻게 보라고 했지? 해상도 이렇게 쪼개서 보라고 했었지. 산문단에 사용된 텍스트 구조를 두 개의 도의 조직자를 어떻게? 함께가 아니야. 이게 틀리는 거야. 각각이야 각각 얘들아. 각각.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쳐. 왜냐면은 저기 3년 전에 수능에서도 화작에서 순차적으로 제시했냐 아니면 동시에 제시했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발표 자료 물어봤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르면 죽어야지 얘들아. 시각화, 텍스트 구조, 도해 조직자 이런 핵심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죽는 게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험 자체에서 계속 반복되었었다. 심지어는 이제 독서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근데 독서 처음 풀 때는 나도 이제 시간 제고 풀었잖아, 그지?
나는 이제 괜찮았다고 생각했었어. 뭐 지문 퀄리티는 수능이랑 평가원이랑 그다음에 이런 교육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지? 그 지문을 직접 쓰신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쓰시지 않아, 교육청은. 어떻게 해? 가져오셔. 그치?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병리학 책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가져오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문 전체의 퀄리티도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잖아. 근데 잘 보는 친구들은 또 지문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든 뭐 하든 상대평가니까 잘 봐야 되거든. 그게 이제 법 지문이랑 그 뒤에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건 얄짤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봤었어야 해. 물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정답률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6번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그 뒤에 가가지고서도 조금 철학 쪽에서도 빡센 친구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초에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었어. 청구권, 권리와 임법을 설명해 줬었잖아. 그리고 서로 다른 단어일 때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어 시험에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 게 맞았는데 딱 하나 진짜 엄청난 찐빠가 있었지. 과학 지문. 과학 지문은 글을 잘 읽는 사람도 조금 생물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혹은 국어 강사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운신을 할 수가 없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걔는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어. 어지간해서는 평가원에서 학생들 변별할 때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정보량 폭탄으로 학생들 변별한다. 그 들어봤지?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고서 지문 보고서 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지문량 제 정보량 갖다가 학생들 배별하는 것도 2조쯤은 괜찮아 얘들아. 그래 읽으면서 그래도 흐름이 좀 잡히는 친구잖아. 뭐 이거 까는 강사분들은 가와 나의 연계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평가원에서도 가나 지문에서 서로 약간 이 정도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는 지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꽤 있는 편이야. 그리고 얘는 명확했지. 1문단에서 무슨 내용 나왔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너희들에게 선 제시해주는 개념이 뭐야? 형사 절차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가 나오지. 그치? 형사 절차 내가 저번에 설명해 줬었지. 수업에서도 공권력, 공법, 형사법. 그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야? 아니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그 내용 설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강제 처분. 근데 이 강제 처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제 영장주의다. 여기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은 넘쳐도 그냥 흘러가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영장주의에 따라 어떻게 한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법원에 영장을 구한다. 영장주의의 뭐야? 예방적 통제장치. 이런 예방적 이런 단어는 한번 나왔었을 때 얘들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외워. 예방적이 왜 예방적 통제야? 뒤에 뭐랑 서로 대비가 돼? 그렇지. 맞아. 잘 잡았어. 또 예방적은 여기에 이 같은 문단화에서 어떤 놈이랑 같은 범주로 묶일까? 다른 어휘랑 이 점에서 이런 거 갖다 힌트 잡으면 되지. 이 점이 뭐였지? 사전. 그렇지. 이해간 사람 1번 혹은 몰랐다 2번. 어휘력 좀 보자. 사전. 예방주사가 왜 예방주사야 얘들아? 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몸에다가 병균을 집어넣어서 mRNA도 있지만 어쨌든 병을 미리 막는 게 예방이라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본권 제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기본권 제한을 사전에 심사했다라서 얘가 예방적 통제 장치인 거야. 저 친구 구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야 너 이거 기본권 제한 정당하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그러나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다른 범주가 나온다. 그게 뭐지? 영장 발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사전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게 뭐야? 긴급 체포랑 현행범 체포. 이런 거 외우지 마 얘들아. 시험 보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라고. 사전적 예방 통제 장치로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후 검증도 있구나. 그때는 그냥 체포 영장 없이도 커버 가능하구나. 이해가지? 그 중에 이제 긴급 체포랑 현행범 체포가 있는 거지. 이거를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구속에 관한 예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왜 헷갈리냐? 위에서 영장 없이도 된다며. 영장 없이도 된다며. 왜 안 되는데? 뭐가 달라 얘들아? 그렇지. 구속과 체포의 차이야 얘들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나올 때마다 혹시라도 수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체포랑 구속이랑 다르다. 근데 심지어 뒤에 이제 체포랑 달리도 써놨잖아. 체포는 단순히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고 그 자리에서. 구속은 뭐야 얘들아? 수사할 때 가둬놓고 수사하는 게 구속 수사야. 그래가지고 구속은 이제 기간이 다르지. 잘 잡았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영장주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지?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부족하다. 따라서 얘랑 대비되는 뭐가 나왔어? 영장 실질 심사. 그럼 영장 실질 심사랑 뭐랑 대비되는 거야? 법관이 그냥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는 거. 뭐가 달라? 너희들이 봤었을 때 뭐가 다른 것 같아? 단순히 정보의 나열로 보지 말고 수사 기록만 검토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는 거야.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피의자잖아. 그치?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본다. 그게 영장 실질 심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건 같은 거 나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번.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었어. 나는 뭐야? 적부심사.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후적. 이거 가지고 연결고리도 없고 너무 지문 좀 잘못 썼다라고 욕하기에는 이거 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좀 선 넘는 것 같고 얘는 괜찮았어. 앞에서 예방적인 조치를 보여줬고 거기에 사후적인 조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후적인 조치가 나오는 거야.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 항상 나지문 시작했었을 때 앞에 지문과의 연결고리를 검토해 보라고 했었지. 이거 보니까 어떤 연결고리인 것 같아?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체포나 구속된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했을 때 뭐였어? 첫 번째 지문에서 기본권의 제한. 그치? 강제력이 행사된 거. 기본권을 제한당한 개인이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행사된 상태지만 뭐가 달라?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오케이? 이 문단에서는 이제 딱 봐도 출제를 위한 정보 나열이야. 청구권자가 누구인가? 이해가지? 위에서는 그냥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청구권자의 말하는 개인은 생각보다 폭이 넓구나.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당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다양한 주체가 왜 행사할 수 있는지 뭐 그냥 행사할 수 있겠지. 나중에 혹시라도 물어보면 찾아와야지.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나오지. 과정. 청구서가 접수되면 뭐 그다음에 이런 법률상 요건 확인하고 뭐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은 오케이 지나가. 그래서 결국 강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적법했더라도 이 영장 발부의 적법은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이 가지문. 그런데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그럼 어떻게 한다?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그래서 이는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연결되지? 반복되는 거지? 영장 발부는 사전에 영장 청구했을 때 한번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장기간 이거를 담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판단해서 야도 이젠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통 의의가 나오니까 대충 읽고 넘겼지. 그치? 여기서 지금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뒤에서 출제됐었잖아. 어디 썼더라 이거? 다양한 시점 말고 다양한 다수의 검증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읽었었으면 그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 앞에서 이제 국가의 형사 절차에 관해서 나오고 그중에 중요한 영장주의가 무엇인가, 왜 구속영장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의 혹시라도 피의자도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과도한 침해를 이제 방지하는 거고 나는 이미 이제 구속되거나 그런 상태에서도 혹시라도 지금은 좀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후에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 근데 혹시 그거 알고 있냐? 이거 보통은 유튜브 댓글 보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혹은 이제 법원에서 구속적 부심 때문에 뭐 풀려났다 이러면 댓글로 엄청 욕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구속 자체가 유죄라는 거 아니죠. 알고 있지? 구속이랑 나중에 유죄 무죄랑은 별개라는 거 알고 있다. 몰랐다 이건.
보통은 구속이 됐으면 죄가 있고 구속이 안 됐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하거든. 야, 너희들은 그거 알고 까야 돼. 알겠지? 가끔씩 보면은 또 구형 가지고 판사 까는 사람도 있거든. 구형이 뭐야? 형사주의 나온 김에 좀 이건 좀 알고 지나가자. 구형이 뭐야? 10년 구형했다. 야, 10년 누구 살인했는데 10년밖에 구형 안 했어. 그러면은 판사가 욕 먹어야 돼? 검사가 욕 먹어야 돼? 검사야. 구형은 형을 구하는 거야. 10년형 해주세요 하면서 누가 해? 검사가 해. 이해가지? 양형이 뭐야? 판사가 정하는 거야. 마지막에 판결로. 오케이,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4, 5, 6, 7, 8, 9 중에 틀린 거 번호들 한번 쳐볼래 너네? 6, 7, 5, 6, 6밖에 안 틀렸네. 6, 7, 8, 7, 8, 7, 8. 그 항상 복습할 때 내가 뭘 보라고 했었지? 오, 우혁이 쩔었어. 우찬이는? 쳤나? 안 쳤잖아. 안 틀렸어? 아, 맞았어? 잘했어. 그 항상 채점할 때 얘들아 꼭 복습하면서 저거 잘 봐. 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정답률 보고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6번은 틀려도 인정이야. 6번의 정답률 몇 프로? 30%. 오답에서 매력적인 선지였던 4번이 몇 프로? 46%. 이거는 피한 놈이 잘한 거야. 틀린 친구가 못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왜? 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백영지식이 있었으면은 쉽다 해야 되나? 좀 애매했을 거야. 6번에. 왜? 6번에서. 뭐가 문제야 얘들아 4번 선지. 4번 선지 적절하지 않잖아. 대부분 4번 썼지? 영장실질심사 파트로 가가지고 이런 거는 이해 문제니까 영장실질심사를 가야 되는데 청구권자가 누구야?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정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일단. 또 수사기관 맞다 1번 아니다 2번. 영장실질심사. 법원은 아니지. 법원은 아니긴 해. 왜? 청구권이잖아. 청구라는 게 뭐야 얘들아? 권리. 어떻게 뭘 청구할 권리. 해주세요라고. 이게 조금 잔혹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피의자 신문이랑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는 거랑은 별개였어. 낚시야.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수사기관이 청구해. 뭘 청구해? 구속영장을. 쟤 좀 구속하게 해주세요. 쟤 좀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둬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이거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청구권. 근데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실질 심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기가진이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 좀 미쳤나 봐. 그 영장실질심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 무조건.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다.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명시적으로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게 나도 이거 풀면서 약간 잔혹하다고 느꼈던 게 이거는 좀 배경 지식 없으면 힘들 텐데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것 때문이었지. 4번 선지. 50% 4번 고를만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거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구속영장이랑 영장실질심사는 완전 다른 거야.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청구는 그걸 부르는 건데 심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별개야 둘이. 정원이 지금 이해 갔어? 이게 근데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 이 피의자 신문 실시가 뭐랑 치환 가능해? 영장 실질 심사랑. 아니. 그거랑 완전 별개라고. 영장 실질 심사는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그 뒤에 반드시 영장 실질 심사가 뒤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스럽지 않다. 조금 아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심사, 영장, 심사 둘은 별개구나.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오지. 이 정도를 얘들아 설명 없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무슨 말인지 얘가? 예를 들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뭐 수사한테 있고 그에 대해서 꼭 그 청구권이 올바른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리해서 명시해 줬을 거야. 수능은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많이 틀렸지. 7번도 정답률이 50%인데 1번도 많이 2번도 많이 하고 그지? 이거는 얘들아 가에 대한 내용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 돼? 어디 갔냐? 여기 있지. 가의 의미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들아? 며칠 전에 했었잖아. 이중 스캐닝 하라고 했었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주변을 보고 치환해가지고 답을 내라고 했었잖아.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정확하게 여기서 나머지들을 그럼 골라낼 수 있어야지. 행사 이전에 검증받는다. 이거 사전이야 사후야? 1번 선지. 전. 그 다음에 판단 시점에 따라서 강제 처분. 이거 그냥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사전이 아닌 사후다. 이거랑 같이 엮여 안 엮여? 안 엮이지. 그지? 판단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는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사전이 아닌 사후다라는 설명은 아니야.
3번 적부심사에서 어쨌든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냥 서로 약분해서 지워버려 그냥. 이거 물어본 거잖아 똑같이. 적부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적부심사가 뭐였지? 가둔 다음에 받는 거. 그럼 그 사전 승인이야 사후 검증이야? 사후 검증이지.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나오는 거야. 그럼 4번 선지 많이 썼지. 4번 선지도. 다수의 검증 절차. 그 내용 아니지. 다수가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어. 5번 같은 경우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내용이긴 하거든 얘들아.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였어 얘들아? 맞는 내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지. 트루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얘랑 맞는 내용이냐고. 왜 안 돼? 왜 안 돼? 5번 선지는 왜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주체가 뭐야 얘들아? 이런 거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치환해. 앞에도 이제 강제 처분이면 구속이야 구속. 근데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가 누구야? 그치.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응. 혹시 이거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뭐 이런 걸로 틀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답은 맞았어도 객관적이다가 여기서 적용돼 안 돼? 야, 법원의 판단이면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법원도 자기 입장이 있잖아. 그럼 법원은 객관적이다 1번, 주관적이다 2번. 생각해봐.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이란 단어 틀린다. 주관적이 들어가야 된다. 1번이 객관, 2번이 주관. 그럼 다 쳐봐. 그 정도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객관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뭐지 얘들아? 제3자가. 그치? 제3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객관적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맞는데 그건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증이나 어때? 다 똑같지. 둘 다란 말이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5번 선지는. 무슨 말인지 얘가? 지호 튕겼었나 보네.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8번은 오히려 약간 좀 소스였었어. 8번 같은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보기만 보고 1, 2, 3, 4, 5번 봤었을 때도 조금 답에 느낌이 왔었지. 그치? 이런 데서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놔야 돼요. 최대한 당겨놓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잘 넘어갔다 쳤을 때 와 이거 건드렸으면 죽었거든. 본인이 이거 시험장에서 10번, 13번 이거 건드렸다 1번 안 건드리고 잘 도망갔다 2번 이과 학생들이 다 건드렸을 걸 그리고 문과 학생들 중에선 그 도망칠 여지가 있을 텐데 야 이거는 근데 얘들아 다시 읽어봤어? 이거 지문 자체가 정보량이 미쳤지. 스키밍 할 때 그래도 할만하긴 했지 얘들아. 스키밍 자체는 좀 할만했는데 문제는 이게 스키밍 하는 것도 벅차.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스키밍을 해서 머릿속에 요약을 해도 그 정보량이 허덕여. 미쳤어. 그 맨 처음에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 도파민 어떻게 뭐 섭취할 수 있냐 뭐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도파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이동할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도파민을 매개한다. 이때 이런 것이 키워드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 이거 서로 지금 나눠줬지. 또 이 도파민 합성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당장 읽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겠지. 너희도 잘 넘겼을 거야. 배웠으면은. 여기는 실질적으로도 그 뒤에 그냥 문제 풀 때 한번 찾아왔으면 됐었었지. 거기까진 땡큐인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거든 얘들아. 도파민 수용체의 두 가지 계열. D1 이건 흥분. D2 억제. 혹시 이렇게 잡았다 1번 시험 상황에서. 잘했어. 배우들 잘했네. 그래서 그 뒤에서는 D1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설명했어? 바로 D2. 그치. D2부터 설명했어. D2 계열 수용체는 어디에도 뭐 위치할 수 있고 이걸 자가 수용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쨌든 억제구나. 그래서 억제가 되는구나. 따라서 이 억제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일부는 여기는 무슨 파트야 얘들아? 일부는 재흡수 파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능이었으면 이 정도 정보량으로도 끝났어야 되긴 하거든. D1, D2 정도 설명하고 끝냈으면은 깔끔한 마무리인 건데 D1은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리고 D2에 대해서 자가 수용체라는 새로운 정보랑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D2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 도파민 재흡수에 관련된 내용. 그래 여기까지도 솔직히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했어. 여기까지까지만 해도 이거 좀 애들이 고생했겠는걸 했는데 이 마지막이 진짜 에바였어 이거. 어때? 너희들 생각 어땠어? 이건 진짜 그냥 마지막 문단이 선 넘었지. 마지막 문단 두 개가 수의적 운동 조절이랑
흑질 여기 파트 나오면서. 솔직히 앞에까지만 했으면은 여기 윗부분까지만 했었으면 할만했다 1번. 솔직히 어때? 너희 생각에 할만했다 1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2번. 여기까지 할만하잖아. 야 보통 그 정도야 얘들아. 보통은 이게 너네 답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답지 보면 이제 어디서 긁어 온지 나오거든. 그래서 임상병리학 책에서 긁어 오셨는데 대학 전공서적 같은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빠르게 독해해서 주파하라고 애초에 만들어진 지문이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에반 게 완전 밑도 끝도 없이 수의적 운동 관련해서 이 새로운 신경 경로가 완전 제시돼. 위에서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 기저핵도 안 나왔는데. 그치. 원래대로면 여기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이걸 우리가 수능 공부했었을 때 평가원에서는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일관된 내용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골다공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비타민 K가 뭐고 비타민 K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런 비타민 K가 너무 과다해지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도파민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에 연결된 여러 가지가 다 나와버리는 거야. 도파민이란 뭔지, 도파민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도파민 수용체에는 뭐가 있는지, 도파민이 어떻게 수의적 운동을 조절하는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여기서도 흑질이 앞에 나왔냐고. 에바지. 흑질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이거 여기서까지는 좀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직접 경로랑 간접 경로 같은 경우에선 범주화를 했을 거야. 스키밍 할 때. 뭐 가바가 뭐고 필요 없이 어쨌든 그래도 직접 경로는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시작시키고 경로는 운동을 차단시키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했다 1번. 거기까지 못했다 2번 혹시. 너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그 정도였으면 원래 되는데 여러분 저거 못 풀었지. 12번. 그거 했는데 12번 못 풀었지. 우리 22% 얘들아. 21%, 22%, 22%, 21%, 14%. 내가 이거 어떤 유형이라고 했지 이런 거? 왜 여기도 틀렸지? 앞에 지문 다 맞는 거랑 얘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 미친 거야. 얘는 하나하나씩 다 판단해야 되고 절대로 시간을 당길 수가 없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기 파트 다 찍은 문제야. 이런 거 건드리면은 수능 시험에 죽는 거긴 한데 여기 파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최종적으로 12번에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나와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도 이제 3번을 찍고 나서 이거 껄쩍지근한데 라고 생각하긴 했었던 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봐. 그 뒷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 맨 처음에 직접 경로로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 직접 경로로? 직접 및 경로에서 직접 경로의 D1 계열 수용체, 간접 경로에서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직접 경로를 흑질해서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하거든. 그러면은 직접 경로에서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축약이 가능하잖아. 왜? 조건이니까 필요 없잖아. 직접 경로는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니? 내측 창백핵 뉴런이 뭐야? 이거 치환해봐. 지금 한번 해볼래? 치환해봐. 내측 창백핵 뉴런은 뭐랑 같이 범주화할 수 있어요? 내측 창백핵이 선조체에서 어쨌든 연결되는 경로인데 이게 직접 경로에서는 그럼 얘가 억제돼 안 돼? 억제되거든? 그럼 간접 경로에서는 억제돼 안 돼? 활성된다고 나오지. 활성된다고 나오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간접 경로로 억제한다고.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면은 이 직접 경로 자체가 최종적으로 뭘 해? 이거 억제하지. 그리고 간접 경로를 애초에 억제하지. 그럼 간접 경로가 억제된다는 건 뭐야? 창백핵 뉴런의 활성 자체가 이게 억제된다는 거예요. 범주되는 게.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돌아버리는 문제지. 이중으로 지금 꼬여버렸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야, 지금 이거 너희들이 국어 같은 경우에선 수학이랑 다르게 이거 하나하나 식으로 쓸 수가 없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머리에서 암산을 굴릴 수 있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선 넘었다는 거지. 현지현준 학생이랑 지호 학생은 이거 이해가? 정리를 하면은 흑질에서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게 또 먼저거든 얘들아. 흑질에서 분비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직접은 활성화되지. 간접은 억제되지. 그치? 근데 간접은 뭐로 범주화할 수 있었어? 간접은 뭐가 활성화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내측 창백핵이잖아. 애초에 흑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순간부터 간접이 억제되면서 내측 창백핵이 억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직접은요? 직접은 이 가바가 분비되면서 결국 또 내측 창백핵이 억제된다고. 그냥 간접
경로 자체를 억제하냐 아니면 직접 경로를 통해서 억제하냐의 차이가 있지 결국 억제되는 게 똑같다. 이게 선지의 논리인 거야. 이거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은 편하게 2번. 아하. 그래. 잘했어.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말해야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이게 답의 3번 논리인 거고 문제는 나머지들도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게 돌아버리는 거야. 나도 1번 선지, 2번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머리 터진 줄 알았어. 1번 선지에서도 기억은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는지, 니은은 진짜 글루타메이트가 또 어디야? 페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분비가 안 되는지 보니까 뭐야? 니은 일단 분비되잖아. 그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판단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막 진짜 돌아버리는 거고, 이런 문제는 전공법이랄 게 없지. 그지? 지문 자체도 저거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른 쌤들도 보면은 다 까지 않아? 이거 된다는 쌤 있냐 혹시? 12번? 자기가 가르친 방식대로 하면 12번 쉽게 풀 수 있다고 하는 쌤 본 적 있다 1번. 본 적 없다 2번. 너희 나한테 배웠으면 12번 맞았잖아 이런 얘기 한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혹시 유튜브 봤을 거 아니야? 1타 쌤들도 다 했으니까. 없지. 아예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님들 해설 강의를 처음 봐요 3번. 미안하다. 내가 너희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줘버렸다. 오케이. 가만히 미안해요. 공부를 했을 거라는 가정하가 굉장히 중대한 오류였어. 오케이. 근데 이거 자기한테 배웠으면 이거 풀 줄 알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안 돼. 잘못 낸 거야. 풀 수는 있지. 근데 얼마 걸려 시간이? 이거 하나 푸는 데만 해도 6, 7분 잡아먹었어야 됐어. 그래서 에바 세바다. 13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멘탈 터진 애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는 건데 솔직히 또 문제는 약간 좀 허무하긴 했어요. 왜? 이런 거.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기출 공부가 얼만큼 됐는지 볼까? 얘들아 13번 문제 여러 개가 나오긴 했는데 기출에서 이거랑 똑같은 보기 문제 어디 있었지? 우리 최근에 이거 수업했던 친구 중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본 친구 있었. 약품 문제, 약물 문제. 정석적으로 이제 비타민 K도 있었고. 작년 산모 해설해주면 작년 산모 보면서도 이거 나오지 않았냐? 약물 문제? 최근에 또 약물 문제 어디서 봤는데? 약물 문제의 스타일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레이어가 한층 더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가장 야 니들 다 했잖아. 저거 브라키오사우루스 작년 산모에서 거기서도 약물 문제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아하야 내가 순간 지금 헷갈렸네 지금. 오프라인에서만 설명해 줬었나 하고서는 다 같이 했어. 거기서도 뭐였었어? 레닌 나와가지고 RAAS 나온 거 있잖아. 작년 산모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마침 똑같이 나왔지.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고 얘가 뭘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게 뭔지를 선지 지문을 한 번 더 매칭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어떻게 봤을 때는 계산 자체의 단계가 좀 여러 단계가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스타일인데, 나 같은 경우에선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좋았거든. 괜찮았는데 이거 레보도파 여기 나오는 거잖아, 그지? 딱 봐도 레보도파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그건 좀 너무 대충 만들었지, 얘들아. 자,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 말은 뭐라고 했었죠?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3번랑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도파민이 더 많이 이제 합성되겠지. 그지? 근데 이 합성이 많이 되는 거랑 작용 기간 연장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지.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선지래 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내용 없어 얘들아. 작용 기간에 관한 거기 내용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수능식으로 작용 기간이랑은 뭐가 관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고통받는. 또 강사일수록 솔직히 이 지문은 더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왜? 껄쩍지근한데 진짜 그냥 관계 없다고 끝내라고? 이런 식으로 혼미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좀 잘못 만들었다. 얘는 그렇고, 야, 요거는 좀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지. 자, 요런 거 봤었으면은 조금 이거 비슷하지 않았냐?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거 뭐야? 작년 수능 기출이잖아. 그지? 응. 시공간 사이에서의 동질성.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글의 흐름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어. 얘는 괜찮았어. 다만 얘 같은 경우에 선지에서 조금 껄쩍지근한 친구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15번 같은 15번은 4번 5번이 너무 매력적이었었는데 얘도 똑같아. 학생들 맨날 이거 기억의 이유 틀린다니까. 얘들아 깊게 생각하지 마. 이거 깊게 생각해서 틀린 사람 1번. 아니요, 저는 심플하게 생각해서 맞았습니다 2번. 깊게 생각해서 틀렸어? 너네 솔직히 이거 배운 대로 1번은 의심했어 안 했어? 1번은 솔직히 의심했어? 아니면 1번 아예 안 보였어? 보긴 했는데 1번 봤지? 시간 없어서 항상 1번부터 봐 그냥. 어차피 다른 번호부터 봐봤자 로또야. 같은 문장 연결해서 그 위아래 뭐가 나와?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돼.
이건 뭐야?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이거 뭐야? 이게 요거랑 같은 얘기지. 앞에 거랑. 그치? 그 액트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자. 행동. 행동을 하는 동시에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진리 체제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때 뭐가 된다 얘들아?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가 된대. 그러면 기억이랑 매칭되는 건 뭐겠어 얘들아? 이 뒷부분일 거 아니야. 배제는 최소화되고 윤리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진리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이런 사회가 된다. 여기서 그거 되는 게 뭐밖에 없어 얘들아. 15번에.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되는 사회. 너는 타자야.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왕따 안 시키는 게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지. 자신의 진리 체제를 의심해야 된다. 왜? 자신의 진리 체제가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해야 되고 의문을 제기하면 결국 뭐가 돼? 타자를 배제하지 않게 된다. 이 소린 거 아니야.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타자화랑 이런 것들 좀 알면 좋긴 한데 타자화는 그래 좀 들어보긴 했지. 심플하게 생각해 얘들아. 나는 솔직히 15번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 못했어. 좀 시간이 부족했던 이슈가 크긴 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왜냐면 독서를 마지막에 푸는 친구들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오답률이 많이 나왔어. 1번이 너무 확실했다. 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 내 진리 체제가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문 제기하면 어떻게 돼? 타자에 대한 배제가 최소화돼. 이해가지? 4번은 왜 안 돼? 이거 항상 아까 말했지? true, false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true, false 물어보는 거 아니야.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고. 알겠지? 이런 문제는 푸는 법이 그냥 픽스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독서에서 솔직히 많이 좀 에바치었고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풀 죽거나 뭐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었다. 혹시라도 이번에 좀 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었다 혹시 있었어? 1번. 아니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2번. 망한 게 내 탓. 이거 약간 리퍼트 척도냐고. 왜 1과 2 사이에 어떤 특정한 또 그 와중 고쳐요? 조금 더 약간 자책감이 약간 0.1만큼 증가했어? 그리고 이거 설문조사 요법 리포트 척도 가끔 심심하지 않게 지문에 나오는 그 스타일 아니야.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땠어? 우리 친구들이야 저거 했었는데 지호랑 현준이 현재는 한 1.4? 1.4? 1.4가 정확하게 뭐냐 근데 아니 2가 내 탓 아님 시험이 잘못됐음이고 1이 내 탓이면 1.4는 뭐야? 감이 안 오네. 솔직히 시험도 잘못된 것도 맞는데 내 탓이 조금 더 크다. 그래 좋은 자세다. 잘했어. 근데 오히려 이거 시간 내로 다 풀었으면은 그건 더 이상한 거야. 문학도 어떻게 봤을 때는 이슈가 없진 않았지. 독서에 좀 가려져서 덜 까인다 뿐이지. 문학 자체도. 근데 자, 이건 좀 혼나자. 여기 18번도 이것도 이따 보긴 할 건데. 18번 맞지? 야, 이거 18번 틀린 사람. 맞았다 1번 틀렸다 2번. 맞지? 우찬이 틀렸어? 희문이 맞았지? 내가 그 수업에서 우혁이 안 풀었고 오케이. 우혁아 자연물을 활용해서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맞아 틀려? 우혁이 저번 그때 수업을 아직 너 들어오기 전이라 가지고 못 들었겠구나. 근데 사과. 자, 사과. 자연물을 활용해서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낸 거야. 맞아 틀려? 이거 올 초부터 수업 들은 친구들은 내가 뭐라고 했어? 계절 분위기 자아낸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거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맞지? 왜 맞아? 내가 진짜 꼭 이거 선지 나올 때마다 항상 니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맨날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어. 방금 딴 사과를 따는 계절이 있다고. 아니 하우스 사과랑 하우스 딸기가 아니잖아. 이 12개월 내내 먹는 채소가 아니라고요. 그지? 다빈이 넌 틀리면 안 되지. 내가 뭐라 뭐랬어? 당나무 줄기도 그렇고. 추수꾼은 자연물이 아니잖아. 그지? 그치. 자연물이면 인간이 안 되잖아. 얘가 개념어에서 그냥 이거 심플하게 배운 대로 생각해. 솔직히 의심 갈 수 있지. 왜? 사과를 솔직히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냈냐고 물어보는 선지는 이게 최초긴 해요. 내신이야 내가 다 모르겠지만 교육청 평가원에서는 사과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거든. 뭐 박넝쿨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당연히 뭐 보리 있지. 봄 같은 거. 매화도 있지. 보통 니들이 알만한 그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솔직히 사과를 물어보진 않았어. 하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해야지. 왜? 항상 이야기하잖아. 야, 배운 대로 일단 안 했다는 거는 평가원이 무언가 이상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고 이건 평가원 아니지만 하여간 출제자가 그러면은 결국 위험 부담은 누구도 가져가? 출제자도 가져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한 확신을 믿어.
사과는 어쨌든 추수하는 계절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계절의 분위기라고. 내가 사과가 무슨 계절에 따는지 아는 사람 있어? 없어도 그래도 계절이겠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문학은 절대로 애매하게 내지 않아요. 정확한 출제 근거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쨌든 자연물이 뭐가 나왔어? 사과밖에 없잖아. 그럼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애매할 수는 있지.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출제자는 어쨌든 이 자연물 이거 하나 가지고 건드렸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문학.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재밌었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좀 까다롭긴 했지. 이미 20번도 까다롭고 19번도 까다롭고 18번도 정답률 36%고 19번도 24%고 20번이 43%네 정답률이. 했지. 19번은 좀 틀릴만 했어. 이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 일단은 얘들아 뭐가 있어? 19번에서 답이 3번이거든. 3번에 자, 여러분들 3번 선지를 그냥 본다고 했었을 때 내가 항상 선지 쪼개서 판단하고 연결음이 똑바로 보라고 했었지. 이거는 기억 안 나요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치매야. 근데 이미 지금 두 개를 물어봤지. 앞부분이랑 뒷부분으로. 앞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과가 웃음에 대응되는가? 그리고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여기는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거 봤었을 때 좀 뭔 소리 하는지 약간 주제의식은 못 잡았지. 이 시 읽으면서 주제의식 잡았다 1번. 저 못 잡았음 2번. 괜찮아. 그거 정상. 왜? 이렇게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은 내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주제의식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지금 이 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몰라? 솔직히 긍정적이긴 하지. 왜? 요건 아무리 봐도 이거 부정적일 순 없지 않냐? 그지? 그리고 잘 봐. 자, 이거 뭐야? 병치되어 있지. 똑같은 문장 구조가. 뭐라고 했어? 내가 병치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이것도 얼마 전에 문학 시간에 한 번 더 다뤘었지? 이렇게 시에서 서로 치환 가능한 관계.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라고 했었지. 일관성 있게. 그럼 여기에서 이 고층 빌딩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맥락에서 변화가 있어 없어? 똑같이 웃음이랑 걸음이랑 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장면이라고. 같은 장면에 계속 변주가 일어나는 거지 얘들아. 뭔가 시적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내용이 어려워도 너희들이 그런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하면 그냥 다 뭐라고? 퉁치라고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쭉 퉁치라고. 19번에 2번 써서 틀린 친구들 많을 거야. 왜? 니들이 생각하기에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이라는 게 이상하거든. 뭔가 약간 입병 난 것 같이 꺼림직해 자꾸.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해.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지시된다. 이거 2번 이상에서 2번 고른 사람 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통계적으로 좀 있는 거니까. 보통 답을 못 고르는 친구. 2번 같은 경우 2번을 전체에서 32% 골랐거든. 답보다 1.5배 많은 친구들이 골랐거든. 아니야 답이 난. 통계적으로 그럴 리가 없어. 여기서 최소 2명은 2번을 골랐단 말이야. 최소 4명 정도는 고를 만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이제 통념, 인공물과 자연물은 대응이 아니라 대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이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한 시의 주제의식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면들이 서술 구조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공물과 자연물이 서로 대응되고 결국 이 외로운 추수꾼까지 나아가는구나. 이 외로운 추수꾼은 진짜로 외롭다? 나쁜 거다? 아니다. 그냥 지금 긍정적인 상황인 거다. 오케이? 그런데 한 번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뭐지? 연결어미. 야, 자, 첫 번째 내가 질문해볼게, 얘들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었어? 외로운 죽음의 웃음 물어보는 거잖아, 웃음, 사과. 그치?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었니? 얘들아?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었니? 사과는? 사과는 웃음이랑 서로 치환되잖아? 안 돼? 저절로가 뭔 상관이야? 아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었냐고. 지호랑 현준 현재 친구는 어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었니? 이거만 보면 되잖아. 얘들아. 구현은 뭐야, 얘들아? 추가적인 서술이잖아. 그렇지, 얘들아. 야, 방금 내가 물어본 건 답은 1번이야. 얘들아. 오랜 세월을 홀로 자라다가 이거 흘러나온 거야. 오랜 세월을 거쳐서면 맞다고. 서는 맞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지? 이선지는 야. 야가 뭐야, 얘들아? 야 뒤에 뭐가 생략됐어, 지금? 야? 뭘 붙일 수 있지? 야만 한다. 야만. 저 야만이지 이거. 킹받지? 이거는 좀 킹받을 만해. 너희들이 분노할 만해. 이거는 경복궁 앞에 갈비탕집에서도 화날 만함.
옹졸하지 않아. 대체 거쳐야만 무르익을 수 있는 건지 거쳐서 무르익은 건지 걔는 야만이면 뭐야 얘들아? 그건 조건이죠. 거쳐서는 뭐야? 단순히 사실을 묻는 거야. 그건 다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번?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평가원에서 그 연결어미 가지고 뜻을 제한해서 오답을 내는 게 없는 경우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짜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이지 없진 않거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아마 그래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강조했었지만 이런 거 의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 나머지 이제 쉬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쉬운 선지들을 정확하게 과감하게 문제를 풀면서 3번 선지에선 잠깐 고민할 수 있거든. 야, 이거 진짜 온리 조건인가? 아니면은 이 홀로 잘하다가 저절로 이거 흘러나온 웃음 그냥 사실관계로 봐야 되나? 조건으로 봐야 되나? 고민할 만해. 이거는 틀릴 만했다. 그래서 괜찮았고 20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오답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4번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그 작년에 수업 들었을 때는 아직 올해는 이거 기출을 아직 안 다뤘었잖아. 그지? 내가 서해 좋아하는 시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다빈이? 되게 그 뭐랄까 시적 화자의 태도가 너무 참신하지 않냐? 이거 이제 우리 시험 시간 끝났으니까 한번 감상해봐. 근데 이거 처음 본다 1번. 아니에요. 저 기출에서 공부한 적 있어요. 2번. 마더통에도 있잖아. 처음 봐. 처음 보면은 그 태도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화자는 님을 찾으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하지. 그치? 화자는 님을 그리워해. 자, 그럼 화자는 갈까 안 갈까? 안 가. 그게 킥이야, 얘들아, 이 시에서.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가 결국 뭘로 나와? 남겨두는 거로 나오는 거야. 내가 서해에 가보지 않았던 거는 결국 님이 계신 곳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굉장히 참신한 사고인 거잖아. 이 시가 예쁜 거. 그러면은 얘들아, 화자는 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명시화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기 의미 없다는 걸. 왜?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서해에 가면 더 이상 당신이 계실 곳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님의 부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부재를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서해라는 내가 가보지 않은 공간을 남기면서 어떻게 돼? 그곳에 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한다? 상정하고 있는 거지. 요게 애매한 게 현실에서 품은 기대, 님을 만나는 거지. 근데 이게 좌절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 화자가? 아니야. 화자는 이미 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사실의 확인을 유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런 추상적인 어휘들은 항상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고 했었지. 사실의 확인이 여기서 어떤 행동이야? 서해에 가는 거. 서해에 가는 거 유보했어?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님에 대한 기대를 유지해? 그렇지. 늘 마음속에 파도치고 있다고 하면서 님이 그곳에 계실 거라는 나의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 사람이 그래서 완전 처음 보면은 솔직히 좀 너무 참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아니 보고 싶으면 가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확인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섬세한 시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그럴 수 있었다. 친구는 저기 우리 최근에 했었던 기출들이랑 비슷한 스타일이지? 그래 왜 안 그래? 21번. 또 오답률 꽤 있긴 했는데 답 몇 번 썼니? 최근에 봤던 거지. 잘했어 잘했어. 일단은 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매칭시켰었을 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기에서 정보량이 적은 경우에는 뭘 의심해라? 지문의 사실관계를 의심해라. 그 얘기지. 보기에 정보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왜 보기를 가지고 비트는 케이스보다는 지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치? 이런 맥락이 아니었는 걸 하면서 발췌해서 틀리게 가져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는 거. 20번은 그럴 수 있고 22번도 얘는 조금 고민될 만했어. 5번도 많이 썼을 텐데. 22번이고 5번 써서 틀린 사람 있어? 그럴만해. 왜? 약간 이거 앞에서는 열심히 이름과 실제에 대한 논의했잖아. 그치, 그치? 근데 뒷부분에서는 부차적인 걸로 보았어. 왜? 나를 위해서 그림 그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찌 내가 노는 게 부족하겠는가? 내가 노느라 바쁜데 이름과 실제를 어느 겨울에 논하겠는가? 얘가지. 얘는 무슨 마인드였어? 이 의원지의 핵심 내용은 뭐야, 얘들아? 스키밍 가능한 그런 지문이었잖아.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수리라서. 중요한 건 뭐다? 뜻이다. 그건 잡았어? 중요한 건 뜻이다. 이거 잡았다 1번. 못 잡았다 2번. 범주어가 쉬웠지. 그치? 이거는 못 잡았고 시간이 부족했나? 이때? 저 같은 경우에서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거 최근에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항상 얘들아 수필은 시간 부족해. 그냥 부족한 걸 감안해야 돼. 왜? 수필에 쓸 시간이 없어요. 그지? 내가 얘들아 수필은 뭐라고 했어? 한자어로 두 말했잖아. 한자어로. 삼국지 알못 들어. 계륵이라고 했지. 잘 기억하고 있네. 수필은 계륵이야. 왜? 독해량에 비해서
문제 숫자가 너무 정해져 있다. 그치? 현대시랑 거의 또이또이야. 그러니까 수필은 천천히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문단 잡고서 여기에서 잡혔냐 안 잡혔냐.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문단에서 확실하게 대비되는 존재가 나오면서 조금 주제의식이 명확해지지. 그치? 야, 그 꿈이나 마찬가지지. 응, 위에서 이제 아니야. 그건 꿈이랑 다를 바 없다. 오케이? 힐난. 힐난이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비난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개소리야.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해야 했다. 근데 그 사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했지. 아니야. 난 마음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야. 밖에 있는 거는 존재가 영향을 줘? 안 줘?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것은 실제는 그래. 있다 없다가 중요한 존재인 거 맞다. 근데 나는 애초에 뜻만 가지고 있고 원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어때? 없었던 적이 없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증거의 열매이고 사물에 구속돼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범주화 시켜봐. 마음, 뜻 안에 있는 거. 그치? 그리고 오히려 윗사람 봤을 때는 마음을 올라갔어요. 그래서는 뜻을 이름이라고 봤지. 그지? 밖에 있는 게 실질. 그래서 이제 이름이냐 실질이냐 막 그게 중에 나는 그냥 내 마음에서 내 뜻대로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안에서 즐길 건데 이 내용인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를 좀 잘못 잡았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었다. 왜? 여기 중장통, 유린, 뭐래? 얘네들은 어떻게 돼? 글과 그림이 뭐였지? 여기서 마지막에 맥락의 사실관계를 봐봐. 이 사람들은 지금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글에나 기탁했다. 글만으로 만족했다. 그지? 유리는 누각에 살고 싶었지만 누각이 없어서 그림을 봤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글과 그림은 어때?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해서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존재야? 아니지. 왜 아니야? 그 대신하는 구실이 아니라 얘네들은 대신하는 거 다 기탁하는 존재인데 나는 뭐야? 지금 현재? 글과 그림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이 1, 안 가는 사람이 2번. 좀 까다로운 주제의식이긴 했어, 얘들아. 보통은 글과 그림이 하나의 범주고 실제가 하나의 범주. 이름과 실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과 그림은 어떻게 봤을 때는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켜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뜻이다. 그래서 중장통이랑 유리인이랑 같은 그런 사례를 든 건 맞지만 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야 심지어 또 이거 쪼개면은 더 쉬워져 얘들아. 이런 거 항상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지 말라고 했죠. 일단 원림은 실제로 존재해야 해. 여기서 글쓴이한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항상. 오케이? 그냥 글쓴이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에 삼는 건데. 오케이? 그럼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얘는 그냥 쏘쏘쏘였었고 그 다음에 그냥 전략적으로 이제 문학은 좀 풀어 나갔으면 됐는데 솔직히 23, 24, 25는 쏘쏘쏘 했지. 여기에서는 좀 시간 부족 빼고서는 엄청 틀릴 만한 게 없긴 하고 26번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2번이 좀 매력적이긴 했는데 형이 틀렸어? 정원이랑? 그래도 2번? 현재 친구랑 현준 친구는 몇 번 했어? 아 5번 했나? 그 고전 시가가 좀 돼 있네. 야야야 얘들아 5번 참 얘도 보기에 별로 내용 없지? 그지? 그러면 보기를 우리가 걸음체로 해가지고 보기로 걸러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지문에 있는 사실관계로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지? 야야야 얘들아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이 뭐야? 공명 어휘 공명이 뭐야? 아는 사람 공메인 속세 뭐야? 그렇지 입신양명이란 말이야. 이 입신양명으로 든 병을 입신양명을 해서 내가 고치려고 한들 된대 안 된대? 야스 야스 화를 맞고 놀란 새가 내가 과연 관역에 또 앉으려 하겠는가? 자 설이지 저번이랑 똑같은 거야. 설이는 답정너라고 했지 앉아 안 앉아 새는 관역에 앉을까 안 앉을까? 당연히 안 앉겠지. 활 맞았는데. 그치? 그냥 공명을 지금 화를 맞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가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명 때문에 든 병을 다시 입신양명해서 고치려고 한들 화살을 맞고 내가 놀란 샌데 과연 관역에 다시 앉겠는가? 난 못 앉겠다. 이 내용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귀양살이잖아. 그지? 뭐 쳐맞았어? 화살 쳐맞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뭔가 하여간 조정해서 쳐맞고 지금 쫓겨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아 뭘 몰라서 틀렸다? 조응을 몰라서 틀렸다. 그래 안 그래? 조응이 이상했어? 조응이 뭐야? 조응은 솔직히 근데 자주 못 봤으니까 이해해. 조응은 기출에서도 잘 안 나오긴 하지.
조응이 뭐야 얘들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문학 개념어가 항상 그 범위 획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범위를 이렇게 그릴 때 있어서 개념어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2번을 어떻게 했어?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번 선지에서 틀리는 거야. 가지런히 나는 오리랑 이거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녹고기의 화자의 상태랑 서로 뭐야? 일치하지 않는데? 그래서 틀린 사람 1번. 혹시 아니면 다른 참신한 이유 때문에 틀렸다 2번. 얘네 둘은 대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 근데 이거 그럼 맞은 친구들 2번 선지는 왜 맞아? 조응이 뭐길래? 조응은 그냥 서로 연관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같은 범주가 아니어도 돼. 이거 완전 대응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가 생길 수 있어? 서로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얘들아 내신하는 친구들 이거 무슨 상황이야? 오리를 보면서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어떻게 돼? 녹고기에 붙였다. 지금 오리랑 물과 하늘 이거 보면서 화자가 뭘 느끼고 있어 얘들아? 확실한 게 지금 객관적 상관물이지 지금. 그치? 구나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구나. 영탄님이지. 여기에서 지금 이 여기 바로 이제 오리랑 물과 하늘은 화자의 상태 뭐 말하는 거야? 정서 말하는 거지. 그치? 정서에 서로 연결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연결돼 안 돼? 연결은 되지. 그지? 꼭 같은 사이드냐 물어본 게 아니라. 오케이? 화자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노고기에 집중한다 이긴 한데 어쨌든 조응이란 단어의 뜻은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특정 사이드로 제한하는 단어가 아니야. 이해가지? 대응이라고 하면 서로 좀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같은 위계라던가. 그치? 조응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 서로가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인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 1번. 다행히 그 뒤로는 조금 괜찮긴 한데. 좋아, 좋아. 대답을 잘하네. 저기, 야, 뒤에서 근데 30번 대가 조금, 34번 어땠니? 31도 그렇긴 한데. 그지? 얘까진 괜찮았잖아. 쉬웠잖아. 들쏘는 쭉 괜찮았어요. 이거 어려웠지. 고전소설. 나는 고전소설 이거 읽고 이해했다 1번. 못했다 2번. 그럴만해. 이거는 솔직히 잘못 내셨어. 왜? 일단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전소설 축에 속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내용은 쉬워. 너네 이거 복습해보면 일단은 그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걸 알 거야. 무슨 말이야? 결혼해! 나 원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해!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걔랑 안 놀고 다른 애랑 놀아서 이거 작년에도 나왔잖아. 똑같은 스토리. 다빈이 기억하지? 작년에 우리 이감에서도 봤던 것 중에 결혼하라고 해서 강제로 결혼했더니 공주님이랑 안 놀고 도망갔잖아. 그치? 공주님 내버려두고 도망가가지고 4시가 가가지고 임금님한테 돌아가자 이랬더니 그딴 게 임금이냐고. 그래서 작잠 이상. 걔도 작잠 이상. 기억나지? 내가 왜 작잠 이상이라고 그랬어? 임금님 까는 소설에 작자가 달려있으면은 사람 이름이 달려있으면 어차피 곧 미상이 될 텐데. 그지?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또 잘못된 임금의 행동. 왜 사람 사이에 그 되게 중요한 결혼을 지 맘대로 결정해가지고 뭐 왕족도 어쨌든 여기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익명이 되는 거야. 진짜. 보고 싶지 않아서. 똑같은 스토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음 봤었을 때 이걸 잡아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일단 내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인물 이렇게 4-5마리 잡힌 말이 인성 미쳤나? 그런 말 쓰면 돼, 안 돼?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인물이 4-5분이 잡히면 그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하나하나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일단 뭐부터 잡으라고? 사건. 그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인물 잡혔는데, 야, 이거 혹시라도 다른 데서 이제 공부했던 친구 중에 여기서 내가 인물 잡고 있었다 1번, 아니, 인물 안 잡고 지나갔어요 2번. 약간 정석대로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안 읽었어요. 걔 넌 3번. 인물 한 명 한 명 잡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인물 잡았다 1번. 인물 안 잡고 일단 사건부터 잡았다 2번. 혹시 있어? 1번으로. 근데 현준 친구도 이게 두 출발이랑 똑같은 문제긴 한데 얘들아 지온 어떻니? 인물 잡았어? 안 풀었어? 오케이 3번 좋아. 솔직한 대답 좋아. 얘들아 이렇게 인물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시간 급하니까 얘들아 처음부터 인물 잡지 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잡았던 인물이 생각보다 안 중요한 케이스가 많아. 대표적으로 여기서 또 뭐가 있어 얘들아? 노왕 같은 거 등장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사건부터 잡아야 돼. 사건을 잡고 뭐라고 했지? 다빈이 잘했어. 사건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물을 보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군주가 기뻐하고 시집 가겠다고 말씀드렸으면 이제 가서 군주가 누구지?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 주도적인 인물들만 잡으면 되지. 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를 잡으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시간은 금이야. 시간이 곧 점수고. 또 군주가 누구지? 아, 왕의 딸이구나. 노왕의 딸. 그치? 왕은 또 뭐야 얘들아? 항상 내가 말했잖아.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왕이 임금님이지만 배경이 중국이다? 뭐라고? 상 나왔다? 왕은 이 황제의 황제급. 그지? 황제급이란 말이야. 아, 너희들 아직 오래 수안 했지. 그래가지고 야, 얘도 어쨌든 왕족이라서 결혼하라고 해서 신랑 불러가지고 신랑이랑 태우 불러가지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했다가 결국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군주 싫음.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좋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 아, 이거 굉장히 초반 부분에 너무 지난 이야기라도 좀 써줬어야 했어. 지난 이야기로 현효랑 현효가 무슨 성씨인지도 몰랐잖아. 맨 처음 애들이. 그지? 여기서야 나와. 오현효인 거. 그 뒤에서도 막 오소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인공 남자의 이름이 뭔지, 남주 이름이 뭔지, 여주 이름이 뭔지 이 정도는 박아주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수능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박아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31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2번은 진짜 빡세긴 했지. 왜?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없어 얘들아. 31번에. 부인이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 아예 그냥. 부인의 의견은 뭐야 얘들아? 아, 야, 이거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해야지 못한다. 현효가 중백에게로 가면 현효랑 성례 결혼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맞고 끊어 현효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혹시라도 삼가지 못해 막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참화가 있을 것이다. 일단은 그냥 어떻게 돼? 차라리 결혼시키지 말고 오케이? 그냥 중배기가 공주님이랑 잘 되도록 하다 보면은 소저 누구 말하는 거야 얘들아? 오소저 현효의 마음이 고요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얘가?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 표현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계를 좀 해놓고 들어갔다. 이 정도로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자비 있게 냈어야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너무 어렵거든. 종말을 모아가며 종말이 뭐야 얘들아? 종말이 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끝 이거야? 이건 보통 뭐라고 써 얘들아? 고전 소설에서 전말 앞뒤 이야기 뭐 그런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2번 이거 틀릴 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서 이제 45번도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지? 여기랑 이제 매칭시키는 관계인 건데 이게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자는 게 아니긴 했었잖아 맥락상. 뭐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다 이 얘기야. 얘도 솔직히 좀 그래.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그런 주장은 아니잖아. 그냥 개인 간의 혼약이 그만큼 중요한데 결론은 뭐였어? 그냥 황제 말 듣자 였기 때문에 2번은 사실관계에서 틀렸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평가원 트렌드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보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줘놓고 지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굉장히 그런 까다로운 보기 문제가 안 나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이제 문학 시간 없는 친구들한테 이제 문학 풀어보라고 안 했던 이유가 문학은 좀 쏘쏘야. 별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배울 점이 있지는 않았었다. 몇 개 틀린 요소들 보면은 재밌긴 한데 너무 이제 교육청과 평가원 사이에 좀 괴리가 커. 왜? 문학이 출제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 문학이 그러니까 평가원이랑 훨씬 더 괴리가 커. 작년 산모도 문학 문제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우리 봤었던 거. 그 꽃 부리러 가는 거. 걔도 그렇고. 독서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지문 만들 때 있어서 교육청도 까다롭게 만들고 이런 거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문학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슈도 없는데 난이도도 올리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교육청에서는 야, 이거 좀 선 넘는데?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판단 기준을 사설이라던가 교육청 이런 거에 맞추면 안 돼. 항상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이런 내용은 여기에 나왔었고, 이 정도 판단했어야 됐어.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출이 그냥 바운더리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적용해야 돼. 그래서 문학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괴리가 크고 문제를 이제 많이 풀고 나서랑 많이 풀기 전이랑 완전 다르다. 뭐 독서보다 훨씬 더 차이가 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문학.
오케이? 또 질문 있는 사람 공부하면서 이번 시험에서 어땠다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는 사람 있어? 나중에 카톡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거 잘했거든. 어쨌든 못 보는 거보단 잘 본 게 낫지 하긴 하지만 100분위를 너무 참고할 필요는 없다. 대치에서도 그 산모 끝나고 이제 설명회 많이 하시잖아. 그지?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 입시 이제 예상 구간을 내는데 그 예상 구간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계셔. 왜?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 산모 기반으로 예측하면은 너무 갭이 큰 거야. 수학을 아무리 망했어도 국어 잘 찍은 친구들이 막 점수가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맞았어야 될 문제를 내가 맞았는가? 아, 이거 틀린 문제는 틀릴만 했나? 혹은 아쉬운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지. 약간 그 안에서의 이제 등급 때문에 내 위치가 여기인가? 이런 거를 보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생 많았었고 한 번 다시 복습하고 그래도 이제 내 행동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이제 거기에 나갈 거니까 그거 한번 알림 잘 뜨지? 내가 저기 올렸던 거 카톡으로 사이트에 과제 올린 거 연동 그거 잘 돼가지고 카톡으로 가는 알림 보고서 그거 나중에 한번 더 리뷰 좀 해보자. 독서는 그래도 좀 배울 점이 있긴 했어요. 오케이? 나머지도 친구들도 고생했고 어쨌든 금요일 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문학 진행하니까 문학책 가져오고 얘들아 고생했어.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이 친구랑 현재 연준 친구도 고생했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 줘요.